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작문 기출 Q&A 시간입니다. 2020학년도 A형 서술형 7번 물항 관련된 질문입니다. 직접 교수법과 현시적 교수법이 동일한 용어인 건지 다르다고 이해하고 있고 포함 관계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먼저 직접 교수법의 절차를 살펴보면 네, 설명하기, 시범 보이기, 질문하기, 활동하기 이렇게 단계로 되어 있죠. 설명하기는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선수 학습 확인하고 또 학습 목표, 기능 또는 전략을 제시하고 전략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설명하고 전략 사용 방법을 설명하고 여기서 지금 전략이란 말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직접 교수법이나 현시적 교수법은 둘 다 전략을 작문 전략을 학습하는데 교수 학습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그런 방법입니다. 두 번째 시범 보이기는 전략 사용의 예를 제시하고 교사가 시범 보인다. 설명과 시험 보이기는 모두 교사 주도로 이루어지죠. 질문하기는 단계별 세부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학생이 답변을 하고 또 학생들이 질문을 하면 이제 교사가 답하는 이런 단계를 거치고요. 마지막에 교사의 도움을 받으면 적용해보고 독립적으로 연습하고 다른 상황에 적용하고 학습 활동에 정리하기. 요게 이제 직격 수업의 절차인데 여기에도 이제 이런 교사의 도움을 받으면 적용해보기, 독립적으로 연습하기의 내용이 일부 들어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혼란이 조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현시적 교수법의 단계를 보면 역시 설명하기, 시범 보이기, 직접 교수법과 절차가 같죠. 여기에 이제 좀 구체화된, 훨씬 더 세밀하게, 조금 더 강화된 부분이 있어요. 교사 유도 연습하기, 그 다음에 학생 독립 연습하기, 그리고 그 연습한 내용을 토대로 학생이 이제 다른 실제 글에 적용하는 그래서 절차상으로 봐도 설명 시범은 훨씬 더 직접 교수법과 관련돼 있는 내용들이 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현위적 교수법에서는 교사 유도 연습, 학생 독립 연습, 적용하기를 매우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 점점 더 이렇게 학생에게 실제로 스스로 그 활동할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문제의 궁금증은 뭘로 보면 좋으냐면 2020년 서술형 7번 문제를 보시면 나의 기억에서 교사가 상정하고 있는 교수학습 모형을 쓰고 그래서 이 교수학습 모형과 관련되어 있는 게 이제 어, 이 답을 물어보는 거죠. 기억. 그러나 이 2020년 A형 서술형 7번 문제입니다. 그러나 학습활동 4의 경우 학생들이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구체적인 안내, 교사가 안내를 해준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책임 이양의 원리에 따라라는 표현도 썼어요. 이것은 직접 교수법보다는 현시적 교수법에서 더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사가 먼저 몇 가지 내용 조직 전략에 대해 설명을 하고 직접 교수법이나 현시적 교수법은 둘 다 전략을 학습시키는 데 유용한 방법이죠. 시범을 보인 후 학생들이 이 전략을 적용하여 내용을 조직하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은 직접 교수법보다는 현시적 교수법 쪽에 문제의 맥락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책임 이양이라는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직접 교수법의 절차보다는 그죠? 현시적 교수법에서 훨씬 더 중요하게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있는 궁금점 뭐냐 하면 그 직접 교수법과 현적 교수법이 동일한 용어냐? 어떤 학자들은 결국 현실적 교수법이라는 것보다는 그냥 직접 교수법 안에 포함된다라고 보는 교수님도 계시고요. 학자들도 있고 둘을 분리해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직접 교수법이 탄생된 시기와 현실적 교수법이 탄생된 시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직접 교수법은 조금 더 우리 형식주의, 장문 이론 기에 1960년대 기에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 어, 그걸 이제 작문에서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1970년, 80년 이후로 넘어와서 이런 직접 교수법을 조금 더 이렇게 발전시키고 변화시킨 것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맥락에서 본다면 현실적 교수법을 묶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2020년 B형 기입형 1번 문항입니다. 장문 맥락과 수사적 맥락의 의미 차이에 대해 알고자 합니다.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것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용어상 혼용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거 장문 맥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수사적 맥락이라고도 불러요. 이 의미는 서로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또는 음, 장문 상황 또는 뭐 장문 상황 맥락 또는 상황 맥락 이렇게 우리 개론서나 교과서에서 막 혼용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일단 이 문제 2020학년도 B형 기입형 1번 문제의 의도는 어, 뭐 다양한 것 중에 어찌됐건 장문 맥락과 수상 맥락을 구분하지 않는 어떤 것도 가능하다. 그 장문 상황이라고 해도 좋고 또 장문 뭐 상황 맥락, 장문 맥락, 수사적 맥락 이것들이 이렇게 혼용되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용어로 쓰면 좋겠고 뭐 가장 뭐 무난한 어떤 답은 장문 맥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권수희 선생의 장문 교육론에 보면 이 장문 맥락이라고 하는 게 또 더 크게, 더 포괄적으로 크게 묶어서 장문맥락 용어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예요. 이렇게 혼용되어서 용어를. 여기 보면 거시적 맥락, 그래서 이제 사회문화적 맥락, 그다음에 텍스트간 맥락, 그래서 상호 텍스트적 맥락, 그다음에 과제 특수적 맥락에서 상황 맥락 이렇게 해서 보통은 첫 번째 사회문화적 맥락, 두 번째 상호 텍스트적 맥락, 세 번째 상황 맥락이라고 이렇게 더 크게 묶어서 장문 맥락을 알아보기도 합니다. 여기서의 이제 이 문제의 의도입니다. 항상 그 문제에서 출제된 그 맥락들을 활용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어떤 거로 쓰시면 안 되고 이 문제에서는 아마 요거를 물어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저 상황 맥락. 그러니까 상황 맥락이라고 했고 또 장문 상황이라고도 부르고 장문 상황 맥락이라고도 부르고 과제 특수적 맥락이라고도 부르고 장문 맥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떻게 뭐 기억을 해야 되느냐에 이제 이렇게 요 박스대로 기억을 하시고 문제에서 어떻게 물어보고 있느냐, 의도가 무엇이냐 이렇게 좀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황 맥락 속에 필자가 들어있고 그죠? 또 화제에 대한 입장이니까 이제 주제와 관련돼 있겠죠. 그다음에 유형, 그다음에 뭐 매체, 그다음에 독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장문 맥락 또는 상황 맥락이라고 하면 주제, 목적, 독자죠. 요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거 이외에도 이제 뭐 필자, 그다음에 또 그 시공간, 그다음에 매체, 장문 시간과 텍스트의 분량 이런 것들이 더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문제, 시험 문제 2020년 B형 기입형 1번 문제 내용으로 본다면 목적, 독자의 요구, 주제에 대한 필자와 독자의 생각 등과 같은 이라고 어떤 제한점을 주었기 때문에 네, 요 부분을 물어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전체가 아니라 요게 아니라 상황 맥락을 물어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 답은 이게 물어보고자 하는 질문의 답은 장문 맥락이나 수업 맥락 다 가능하고 또 상황 맥락 또는 장문 상황 요런 그 표현들이 다 가능하다. 다만 2015 개정 교육과정 이제 이후부터는 보통 장문 맥락이라는 또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또는 쓰기 맥락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 그 이전에 2012 그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또 장문 상황 또는 쓰기 상황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2015부터 그 이후는 이제 쓰기 맥락 또는 장문 맥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 다만 문항에서 이 사회문학 맥락, 상호텍스트적 맥락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의 의도에 따라 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항입니다. 이번에는 2019학년도 문항인데요. 2019학년도 A형 기평 3번 문항입니다. 자, 쓰기 지식은 화제 지식, 언어 지식, 장르 지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 밖에 다른 쓰기 지식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스터디 논의 중에 쓰기 지식 중 하나로 내용 지식이라는 것도 나왔었습니다. 네, 일단 맞습니다. 제가 표에 이제 여기다가 표시해 드렸죠. 화제 지식, 언어 지식, 장르 지식. 그래서 화제 지식은 필자가 글로 나타내고자 하는 화제와 관련해 알고 있는 지식, 직접 경험, 매체 등을 통해 획득한 정보, 독서를 통해 얻은 지식 등을 말하고요. 언어 지식은 필자 생각과 느낌을 언어로 표현하는데, 언어로입니다. 이거로 필요한 지식.
그러니까 주로 이제 어떤 어휘, 문장, 문법적 그런 규범적 지식을 말하는 거죠. 세 번째 장르 지식은 이제 유형, 텍스트의 유형과 관련된 지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권수현 선생님 장문교육론에 나온 내용이고요. 박영민 선생님의 장문교육론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이제 최영석 선생님의 이제 이론을 가져온 건데요. 지식의 종류를 사회문화적 지식, 개념적 지식, 초인지 지식으로 나누어 놓았어요. 서로 용어가 다르죠. 그쵸? 사회문화 지식은 관습적 규칙의 사용, 사회문화 공동체의 의미 및 가치 반영, 공유된 지식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고, 개념적 지식에 이제 내용 지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용의 풍부성, 다양성, 적합성. 그다음에 담화 지식이라는 이름을 넣어놓고 언어 지식, 과제 지식. 그래서 언어의 맞춤법, 뭐 문장 부어 띄어쓰기, 글자 쓰기, 낱말 쓰기, 문단 쓰기, 문장 쓰기. 과제 지식에는 목적, 독자, 조직, 표현. 거기에 이제 또 추가된 것이 초인지, 자신에 대한 우리 초인지, 메타인지죠. 자기에 대한 인식, 또 전략에 대한 인식, 그죠? 문제 해결 과정의 조정에 관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조금 다른 방식으로 또 나눠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뭐 공통되고 완결된 어떤 이론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두 개의 공통점을 놓고 본다면 위에서 이제 화제 지식으로 이제 표현해 놓은 것을 여기서는 내용 지식하고 조금 더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언어 지식이라는 거는 네, 여기 담화 지식 속에 있는 내용 언어 지식과 또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요. 장르 지식은 아마도 이 사회문화적 지식, 그렇죠? 이렇게 사회문화적 지식과 조금 연결해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론이 있다는 거 일단 다양한 뭐 이론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 다만 그 우리 문제가 이 문제의 의도로 본다면 2019학년도 A형 기입형 3번 문제의 의도로 본다면 그래서 이제 논란의 뭐 소지가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뭐 이 화제 언어 장르 또 이런 사회문화적 개념 초인지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 문제의 기준은 권수인 선생의 장문교육론을 기준으로 문제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속에 장르 지식이라는 표현이 이미 들어있었죠. 책 속에. 그래서 문제에도 그런 장르 지식을 뽑아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기반이 되는 개론서는 장문교육론을 기반으로 문제를 낸 것으로 보고요. 그러면 예시답이 뭐가 될 수 있느냐? 물론 화제 지식을 아마 예로 든 것으로 보입니다. 예시답안이 될 것 같아요. 다만 내용적인 것을 결국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본다면 내용 지식도 유사답안으로 또 채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예시답안은 화제 지식으로 정리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2019학년도 네, B형 서술형 3번 문항입니다. 작성 방법에 보면 과정평가로서 사고구수 평가의 장점을 서술하고 쓰기 과제, 이제 이 문제예요. 쓰기 과제를 수행할 때 예상되는 동그라미 니은이라고 하셨죠? 정의적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정의적 요소가 드러나는 사고구술이라고 했습니다. 구술의 예, 그쵸? 이 예를 들어봐라. 근데 예시 부분 실제 학생이 사고구술한 것처럼 써야 하는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네, 그러니까 꼭 학생은 아니더라도 실제 사고구술하는 것처럼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를 들면 나는 난민 수용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에 관심이 많구나라고 하는 이런 좀 구어적인 이런 표현의 예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뭐 예시답안도 될 수 있고요. 뭐 또는 뭐 선생님께서 이번에 어려운 과제를 내주셨네 하는 어떤 그런 정서적인 표현, 정의적이라고 하기 때문에 태도라든가 또는 감정적인 거, 그죠? 그래서 또는 뭐 흥미롭다라든가 또 관심 많구나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Q&A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